누구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큰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하고 그날까지 기다리기가 힘이 들지요. 사실 이미 정해진 것인데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46강입니다. 오늘은 운수를 의미하는 전복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전복자입니다. 전복자는 점을 의미하고 점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기륭 따위를 판단하는 일로서 앞날의 운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전복자는 뚫을꼰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뚫을꼰자는 뚫다는 것인데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고 사건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점복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앞날에 일어날 일이고 운수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은 자기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아슬아슬한 것이죠.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죠. 전복자는 그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전복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복불습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불습길은 한번 길조를 얻게 되면 다시 더 점을 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점을 계속 치면 그렇게 좋은 길조가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또 복선이나 허복이라 할 때도 점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수를 의미하는 중심자인 점복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점복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점칠점자입니다. 점칠점자는 점치다는 뜻이 있죠. 점치다라는 것은 기륭을 판단하려고 점괘를 내어보는 것이죠. 이 점칠점자는 점복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점복자는 점입니다. 운수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히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점칠점자는 점을 말하며 점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친다는 것은 점괘를 보고서 운수를 말하는 모양인 것이죠. 점괘만 보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점괘가 나오면 점쟁이는 내방자에게 그 점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점괘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자가 점칠점자입니다. 점칠점자는 점을 말하며 점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친다는 것은 점괘를 보고서 운수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몽중전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몽중전몽은 꿈속에서 또 그 꿈에 기륭을 점친다는 뜻으로서 인생의 노력이 덧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독점이나 점령한다고 할 때도 점칠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수박할 박자입니다. 수박할 박자는 수박하다는 뜻도 있고 성씨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박하다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었고 수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박할 박자는 나무 목자와 점 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공동체로 해석합니다. 점 복자는 점을 의미하고 운수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박할 박자는 공동체의 점이 소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운수는 소박한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앞일에 대해서는 대운보다도 평범하고 평탄한 것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은 대운을 바라고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평탄한 게 제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제일인 것이죠. 대운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거센 풍랑이 일게 됩니다. 한바탕 회오리가 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공동체에 유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박할 박자는 공동체의 점이 소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대운보다도 평범하고 평탄한 것들이 으뜸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박이라는 말이 있죠. 소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순박도 있습니다. 순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면서 인정이 두터운 것을 말합니다. 점복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고들정자입니다. 고들정자는 곧다는 뜻도 있고 바르다는 뜻도 있죠. 곧다라는 것은 굽거나 비틀지 않고 똑바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들정자는 점복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점복자는 점을 의미합니다. 운수인 것이죠.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들정자는 재물의 점은 곧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의 운수는 목표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운이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표가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목표 없이 재물이 온다면 그 사람에게 큰 화근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은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고들정자는 재물의 점은 곧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의 운수는 목표가 정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빙정옥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정옥결은 얼음처럼 곱고 옥처럼 깨끗하다는 뜻이지요. 흠이 없이 깨끗한 절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정수기나 정결이를 할 때도 고들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다다를 부자입니다. 다다를 부자는 다다르다는 뜻도 있고 가다는 뜻도 있죠. 이 다다를 부자는 달릴 주자와 점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릴 주자는 달리다는 뜻이 있고 점복자는 점으로 의미하고 운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다를 부자는 운수를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 다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천우는 피할 도리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운명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다를 붙자는 운수를 향해서 달려가서 결국 다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천우는 피할 도리가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부탕도화가 있습니다. 부탕도화는 끓는 물에 뛰어든다는 뜻으로서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부임이나 부역일 할 때도 다다를 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복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점괘자입니다. 점괘자는 점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점괘라는 것은 점을 쳐서 나오는 괘를 말합니다. 이 점괘자는 서옥규자와 점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서옥규자는 서옥을 의미합니다. 서옥이라는 것은 상서로운 구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에게 받은 어떤 패 같은 것입니다. 귀한 표식이 되는 것이죠. 점복자는 점을 의미하고 운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점괘자는 점의 서옥이 점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괘라는 것은 운수를 알려주는 좋은 신호라는 것이죠. 점을 치게 되면 이렇게 점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괘를 열어보면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길한 징조인 것이죠. 점괘는 점의 서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괘는 운수를 알려주는 좋은 신호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팔괘가 있습니다. 팔괘는 주역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 8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표시를 말합니다. 또 점괘도 있죠. 점괘는 점을 쳐서 나오는 괘를 뜻하는 것이며 이 괘를 풀이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은 운수를 의미하는 점 복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